계속해서 운송과 관련된 어떤 사례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운송 비용이 아니더라도 운송과 관련돼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례를 여기다가 분류를 했습니다. 즉 운송 중에 증발을 하는 거죠. 액화 천연가스가 운송하다 보면 이제 점점 없어지는데, 그러면 이 없어지는 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 사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수입자가 있습니다. 수입자가 외국의 수출자로부터 LNG, 액화천연가스 LNG 100톤을 어떤 이렇게 1000 CU에 계약해서 단가가 그러니까 1톤당 10 CU가 되겠죠. 계약해 수입할 때 수입 물품의 운송 조건이 필수적인 냉각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냉각 상태 유지를 위해서 특수 건조된 탱크 선박 LNG 전용 운반선이 되겠습니다. 이거로 운반이 되지만 현재 기술력의 한계로 선적항에서 인천항까지 운반 도중 약 1톤 정도가 증발을 하지만 운송 선박은 이 증발 가스를 이용해서 선박의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증발하는 거를 모아가지고 난방연료로 쓰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수입자는 수입항 도착 후 다시 선적항에 도착할 시점에서 운송 선박 그 탱크의 냉각 상태 약 130, 마이너스 130에서 160도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입 LNG 중 일부 약 1톤이죠. 1톤 정도 잔존가스를 운송 선박에 남겨두고 수입 신고자는 증발가스 1톤이 없어지고 잔존가스를 제외한 98톤을 거래가격에 1000 CU로 수입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계약 단가는 100톤이죠, 100톤. 그죠? 100톤인데, 여기에서 이제 잔존가스, 증발가스 1톤 빼고, 잔존가스 1톤 빼니까 나머지는 수입 신고할 때 상태는 98톤이 되는 거죠. 근데 거래 가격은 뭐 이 가격을 주고 있으니까, 거래 가격을 1000 CU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98톤에. 자, 그러면, 수입자가 수입 통관하는 LNG 98톤의 신고 가격을 전체 수입 가격인 1000 CU로 신고한 건에 대한 과세가격 상정이 적정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가가 틀려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계약 단가가. 자, 한번 거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국의 수출자입니다. 천연가스 수출자고 한국의 수입자죠. 수입자는 우선 100톤에 대해서 수입을 한다고 해갖고 물건값도 100톤에 대한 1000 CU를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 공급 계약을 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간에 탱크의 냉각 유지에 1톤이 사용이 됐습니다. 또 잔여가스는 1톤을 남겨둬야 한다고 합니다. 잔여가스 1톤 남겨두니까 2톤이 빠진 98톤에 대해서 가격은 그대로 1000 CU로 수입 신고를 한 것입니다. 자, 수입자는 수출자와 95년 10월 16일 99년에서 2024년까지 연도별 및 월별 LNG 장기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월별 수량에 대해 앙차별 분할로 LNG를 수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장기 계약, 이렇게 뭐 20년, 30년 장기 계약 하는 이유는 중간에 LNG 가격이 너무 들락날락 높아졌다 낮았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한 20년을 일괄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LNG의 항차별 선적 거래 가격은 FOB 조건으로 LNG 100톤을 시장 LNG 가격 산정하여 1000 CU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100톤을 1000 CU니까 1톤당 10 CU가 되겠죠.
거래 수량은 선적 전후 측정의 차이가 되고 계약 가격은 다음에 산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즉 LNG 가격은 이게 뭐 복잡합니다만은 여하튼 이런 산정 방식에 따라서 산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로스분을 반영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것 같은데 양어 적재하다가 보면 또 로스가 될 부분이 있거든요. 자, LNG는 특수건조된 탱크선으로 운반되고 탱크 냉각 상태가 약 마이너스 160도입니다. 유지를 위해서 수입물품 일부가 보일오프 되면서 냉각 상태를 유지하는 데 증발된 1톤의 LNG 보그를 재액화하여 다시 탱크로 주입해야 하지만 현행 기술의 한계로 다시 주입하지 못하고 이를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난방연료. 증발된 거를 그냥 난방연료로 쓰고 돼. 이걸 증발됐으면 다시 액화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기술의 한계상 이걸 못하고 난방연료로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수입자는 선적 직후 수출자가 원해 1차 임시 송품장 및 선적량 확인서에 의해 청구된 금액 1000CU를 그냥 그대로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잠정 신고를 했습니다. 자, 1차 임시 송장 송부 3개월 이후 가격이 확정되면 물량이죠. 물량이나 가격이 최종 확정되면 수출자는 2차 임시 송장을 송부하고 수입자가 지급한 1차 임시 송장과의 차액을 지불 또는 정산하며 수입자는 2차 송장 금액으로 확정 가격을 신고합니다. 와가지고 물건을 이제 재봐야 되겠죠. 자, 수입자는 수입 물품 하역 후 다시 그 선적을 위해서 선적항까지 운항 중 탱크의 냉각 상태 유지를 위해서 수입 LNG 중 일부, 일명 힐가스 1톤을 탱크에 남겨둡니다. 이거는 냉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냉각이 안 돼요. 그래서 1톤을 남겨둡니다. 1톤은. 그래서 실제 반입 수량인 98톤을 수입 수량으로 당해 수입 물품이 대가로 지급된 실제 지급 금액인 1000CU를 잠정 신고로 수입 통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수입자는 잠정 신고한 후 3개월 뒤에 그 물량이 확정돼서 최초 지급된 이게 이제 물량은 이제 프라이스 마켓 물량이죠. 마켓 가격이죠. 최초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확정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역 후에 선박이 선적항을 운항하면서 힐가스로 선적항의 도착 온도를 유지시키고 이때 발생하는 BOG는 무슨 가스겠습니다. 난방치사 등 연료 사용한다. 난방치사 연료 사용. 선적항 도착 시점에 L가스의 대부분이 소멸이 됩니다. 자, 그러면 LNG선 가스 탱크를 수리하는 경우 새로 건조된 선박의 경우에는 수입항에서 LNG를 전부 하역하는 경우 등은 선적항에서 LNG 선적을 위하여 일정량의 헬가스, 일정량의 LNG를 주입하여 탱크를 다시 냉각시키므로 이때 주입되는 LNG 비용은 이 가스 1톤의 금액과 비슷하며 이 금액을 별도의 비용, 쿨다운 익스펜스로 지급하고 이를 운송 관련 비용으로 가산하여 수입 신고하고 있습니다. 쿨다운 익스펜스입니다. 쿨다운 익스펜스. 운송 관련 비용이다. 자, 보겠습니다. 수입자는 수출자와 FOB 조건으로
LNG 100톤을 1000CU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수입이죠. 수입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선적 후 8일 이내에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수입 물품의 국내 실제 반입 수량은 98톤이고 가격은 1000CU로 수입자가 수입 신고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또한 이 L가스의 가격이 운임 또는 운임 관련 비용으로 가산되는 것인지, 또는 시장 LNG 가격을 결정할 경우에 이 없어지는 이 가스만큼 가격을 할인한 것이 조건수는 또는 사정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세 가지죠. 이렇게 98톤, 2톤이 없어졌으니까 이 2톤을 빼고 신고하는 게 맞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난방가스 연료가 운송 관련 비용으로 가산하는 게 맞는지, 그 다음에 이거를 가격 할인을 하면 이게 문제가 없는지, 이 세 가지고 되겠습니다. 자, 관세법 16조는 되어 있습니다. 관세 16조. 관세는 수입 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입니다. 수입 신고를 할 때의 물품 성질에 부과한다고 과세 물품 확정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고, 과세 가격 결정하는 곳이, 이거는 지금 관세평가 운영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산물 통관 시 수량의 과부족에 따른 과세 가격. 산물 통관 시 수량이 과부족한 경우 수입 물품의 가격이 전체 수량에 대한 총액으로 거래돼. 전체 수량에 대한 총액으로 거래될 때는 실제 지급되는 총액을 과세 가격으로 합니다. 현재 그 없어진 가스 1톤에 대해서 보면은 LNG 거래 수량은 100톤이고 이 톤당 거래 가격은 협상의 결과인 LNG 산정 공식의 가격 10수유로 결정이 됐습니다. LNG 물품의 특성상 현행 운송 장비 및 기술로서는 수송 도중에 발생으로 인한 수입 물품 자체가 감소가 되는 거죠. 당연히. 사실 그래서 더 받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0톤이 아니고 중간에 없어지는 102톤을 받아서 1000원씩을 지불하면 될 텐데, 이 협상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LNG 장기 도입 계약 30년 협상 과정에서 LNG 원거리 카타르에서 한국 수송에 따른 이 가스 발생을 고려해서 양 당사자는 FOB 교역 특성을 반영하여 시장 LNG 가격을 조정하는 계약은 통상적인 거래 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 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위한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관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조건 사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가격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가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자, 이 가스 1톤에 대해서 보면 수입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다음 항차의 선적 준비, 탱크의 냉각 상태 유지를 위하여 선박에 남겨두고 탱크 냉각을 위하여 사용하였지만 LNG 100톤에 대하여 총액 계약으로 체결되어 국내에 실제 반입되지 않은 2톤을 포함한 100톤에 대하여 이미 과세 가격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스의 가치에 대해 가산 요소인 운송 관련 비용으로 또 평가를 한다. 이미 이게 1톤에 대해서는 없어졌지만 이 총액 계약으로 이미 신고를 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거는 또다시 가산하게 되면은 동일 물품에 대해 이중 평가하는 결과로 이중과시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자, 국내로 실제 반입한 수량은 98톤이지만 반입 수량의 감소와 관계없이 대금은 1000CU를 수출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수입물품 과세가 결정하는 곳이, 이건 관세평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전체 수량에 대한 총액으로 거래한 것에 해당하므로 수량 98톤에 대해 신고가격 1000CU가 과세가격이 되고, 이
난방가스라든가 재충전 냉각용 가스의 금액은 이미 과세 가격에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운송 관련 비용으로 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자,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서 운임이라는 것은 선박, 항공기 등 운송기관이 수입 물품을 운송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또 운송 관련 비용이라는 것은 이러한 운송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적하, 양하 및 하역 등의 각종 작업을 위하여 지불되는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입항에서 선적항까지 운송 용기인 LNG 탱크 냉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수입 물품인 LNG 운송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가격에 가산될 운임 및 기타 운송 관련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는 총액 계약 물건입니다. 전체 100톤에 대한 대금 1000시유를 지불하였는데 실제로 통관 시점의 수량, 실제 반입 수량인 98톤에 대해서 돈은 100시유가 나갔기 때문에 이것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머지 이 2톤의 그 운송 중 없어지는 그 물량은 이미 이 100톤에 포함이 돼서 이 1000시유가 과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송 관련 비용으로 추가 가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례가 꽤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다음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